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그 행위는 사실 감옥에 자진 출두하는 것과 같다. 창살도 없고 간수도 없는데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수감자 본인이 자기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감옥을 나르시시즘이라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셀카 중독자나 허영심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한 겹씩 쌓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거대한 착각을 말한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정체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에 대해 알아보겠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살았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시대에는 거울이라는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셀카는커녕 자기 얼굴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던 시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숲속 연못가를 지나다가 맑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난생 처음 보게 됐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해지는 신화에서는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에 중독된 것이다. 물에 비친 그림자와 실제 자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연못가를 떠나지 못한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이 신화가 놀라운 이유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자아의 본질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나라고 느끼는 그 감각 자체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나르키소스의 연못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에고는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의 자아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가짜를 진짜 자신이라고 확신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점이다. 나르키소스는 무릉덩이 앞에서 몇 년을 보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SNS라는 디지털 연못 앞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살고 있다. 에고가 만들어지는 핵심 원리는 동일시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이 아닌 것에서 나라는 느낌을 끌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하면 그 아이는 이건 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그 기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만약 유치원의 모든 아이가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원리는 어른이 되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 고급 외제차를 사면 그 차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차에 탈 때마다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강화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해보자. 만약 정부에서 모든 시민에게 20살 생일 선물로 똑같은 고급 차를 한 대씩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 차는 아무런 심리적 가치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에고는 비교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항상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작동한다. 내가 가진 게 남보다 나아야 하고 내가 아는 게 남보다 많아야 한다. 내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야 에고가 충족감을 느끼는 구조다. 이것이 왜 치명적인 문제가 되냐면 비교 게임에서는 절대로 최종 우승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에고는 구조적으로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에고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다.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음식과 안전한 거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욕구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충동이 인간에게는 거의 생존 본능 수준으로 내장되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내 직업이 뭔지, 내 학벌이 어딘지,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따진다.
내 집이 어느 동네에 있는지, 내 차가 무슨 브랜드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쌓아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아니다. 직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심지어 몸조차 매 순간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게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산다.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진짜 자신이라고 믿었던 나르키소스와 정확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나는 나를 사랑해 또는 나는 나를 미워해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개의 내가 등장한다.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주체로서의 나와 그 대상이 되는 나가 있다. 그러면 진짜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인 걸까? 아니면 둘 다 진짜가 아닌 걸까? 걔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 걔에게는 자기 이미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자존감이 높다 낮다 같은 고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걔는 그냥 걔일 뿐이다.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 보인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나라는 환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유일한 존재다. 붓다가 2500년 전에 가르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아의 비실제성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에 불과하다. 에고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생각과의 완전한 동일시라고 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흘러가는 생각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속삭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감옥에 갇힌 상태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걸어다니지만 사실상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육체는 깨어 있어도 의식은 생각의 꿈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진짜 나라고 부를 만한 깨어있는 주체가 없다. 그냥 생각들의 자동적인 흐름만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로 태어나서 이 상태로 죽는다. 평생 한 번도 진짜로 깨어있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생각의 꿈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다. 깨어남이라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각들이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이것이 깨어남의 첫걸음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 지금 이런 생각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 당신은 처음으로 생각에서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 분리가 일어나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지금 이 생각들을 관찰하고 있는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다. 우리 대부분은 바다 표면에 떠있는 작은 파도처럼 살아가고 있다. 파도는 자기가 파도라는 것밖에 모른다. 주변의 다른 파도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저 파도는 나보다 크고 저 파도는 나보다 작다는 비교를 멈추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파도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파도들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파도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자기가 사실은 바다라는 것이다. 파도는 바다가 잠시 표면에서 출렁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파도 아래에는 측량할 수 없는 바다의 깊이가 있다. 하지만 파도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표면에서 벌어지는 작은 출렁임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 존재의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도 이와 완전히 똑같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이라는 무한한 바다 위에 잠깐 일어난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파도가 자신의 전부인 줄 안다. 그 파도의 크기와 모양과 높이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 더 크고 더 멋진 파도가 되려고 평생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정작 자기가 바다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사는 것이다. 깨어남은 파도가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에 일어난다. 생각의 파도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그 순간 바다의 깊이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가 있다. 거기에 남는 건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이 남는다. 고요하면서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식의 현존이 느껴진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바탕이다. 어떤 생각이든 경험이든 이 의식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의식은 생각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은 이 의식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공연이다. 당신의 진짜 정체는 그 공연이 아니라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 자체다. 이 깨달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 핵심으로 가르쳐온 것이다. 단지 표현하는 언어가 달랐을 뿐이다. 붓다는 이것을 공이라고 불렀다.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텅 빈 열린 공간 같은 의미다. 당신 존재의 본질은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공간성이다. 예수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불렀다. 원래 표현을 직역하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기에는 끝이 없는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공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많은 언어에서 하늘과 천국이 같은 단어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바로 이 무한한 공간성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누군가 예수에게 물었다. 천국은 언제 오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징조와 함께 오는 게 아니다.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건 천국이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바로 지금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있다. 당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때 그건 단지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주가 당신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파도가 자기가 바다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 바다 전체가 그 파도를 통해 자신을 알아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보겠다. 에고의 감옥에 갇혀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다. 에고는 구조적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다. 이것이 에고의 기본 상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 근본적인 부족함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에고 자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또한 끊임없는 불안의 원천이다.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다. 내 이미지가 손상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에고는 자동으로 움츠러들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관계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에고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이미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의 진짜 본질과 연결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 남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협이나 도구로 보는 대신 같은 바다에서 일어난 또 다른 파도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복잡한 수행법이나 오랜 수련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 이건 뭔가를 획득하거나 달성하는 게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 당신은 이미 바다인데 파도인 척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하늘인데 구름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 당신은 이미 자유인데 스스로 만든 감옥에 앉아 있다.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 손에 있었다.